세계 각재 뉴스를 현지 통신원 통해서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. 오늘은 중국 상하이 연결돼 있습니다. 장창관 현지 통신원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장정관입니다. 뭐 하고 계셨어요? 이렇게 뜸을 들이셨어요. 연결 안 됐습니까? 예, 잘 들립니다. 자, 요즘요, 예. 국내에서 전 대통령이 간첩이었는데 국민들이 모른다 이러면서 간첩이라는 게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됐거든요. 근데 중국에서 요즘 간첩 얘기가 자주 나온다면서요? 예, 뭐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요. 예? 그래서 실제로 모레죠. 오늘 29일이니까 7월 1일부터 이제 좀 강화된다고 하는데, 원래는 이게 1993년부터 국부법이라 해서 있던 건데, 예. 그게 조금 더 개정이 돼서 좀 확대되고 강화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개정된다는 그 내용이 반간첩법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국가 그 보안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좀 더 강화되고 개정되고 강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어떤 부분이 강화됐어요? 예, 이거는 이 법은 이제 중국 사람뿐만 아니고 이 외국인 전체 다가 해당하는 법인데, 지금 강화된 거는 보면은 좀 저희들도 좀 이렇게 알딸딸하다 해야 됩니까? 이게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. 그 대사관 통지문에 보면은 이제 중국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련된 뭐 자료라 해서 뭐 지도와 사진, 뭐 통계 자료 등을 갖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거나 혹은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뭐 혹은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를 뭐 조심하라고 지금 그렇게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게 명확하게 뭐 판례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거는 되고 이런 건 안 된다고 하면 좋은데,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예, 말씀 주세요. 예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군사 시설과 뭐 주요 국가기관, 뭐 방산업체, 뭐 보안 통제국 이런 거는 뭐 저희들도 촬영하면 안 된다는 걸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, 시위 현장 방문과 뭐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, 뭐 그래서 그것도 뭐 반간첩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만약에 그러면은 뭐 시위는 많지 않지만은 간첩 행위로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예요? 그래서 이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더라 읽어보니까요.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간첩죄가 성립이 되면은 형법하고는 별 관계없이 먼저 처리되는데, 그 행정 구류도 될 수 있고 벌금 처분도 될 수 있고 한데,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추박이 되거나 뭐 10년 내에 이제 중국의 재입국을 뭐 금지하는 그런 법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정이 모호한 데다가 중국 판례도 없으니까 뭐가 간첩법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지금 어렵고요. 지금 뭐 이렇게 또 벌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5만 위안 이하,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한 1,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.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돈으로 한 1억 가까이 되는. 이제 이게 이걸로 만약에 뭐 서류나 이런 걸로 해서 이익이 생겼다. 그러면은 그 이익금의 2배에서 5배까지 다시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뭐 국내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중국 방문하는 여행객들 정말 주의를 해야 될 텐데 7월 1일부터라는 거잖아요. 한국 대사관이라든지 상하이 영사관에서 주의사항이나 대처법들도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? 예, 지금 뭐 대사관 홈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영사관 홈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민들 그 SNS를 통해서 많이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. 영사관에서. 그래서 뭐 가장 그 일반 여행객들이야 사실상 그 여행 오시면은 그 뭐 단체 관광하시면은 그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종교 활동을 주의해라. 지금 그런다고 뭐 있던 뭐 교회나 뭐 성당 이런 데 다 쫓아낸다는 것이 아니고,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포교 활동, 특히 중국 사람을 포교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주된 그거고요. 실제로 얼마 전에 여기 상해 근처에 그 우시시라고 있는데, 거기에 모 종교 집회가 가정에서 이루어졌나 봐요. 그런데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옆집에서 신고를 해서 뭐 경찰이 출동해서 영사관으로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까지 왔다고 합니다. 아이고.
참 뒤숭숭하고 좀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겠습니다. 일단 시행이 되고 나서 또 상황이 또 긴박해지면은 또 다시 전달을 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이 보안법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예예. 혹시 여행 오신 분이라든지 출장 오시는 분들은 내 동선이라든지 내가 그 비상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이렇게 주변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각 지역의 영사들을 도움을 받으려면은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게 연락처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메모를 좀 해두셨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즉각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. 예. 중국 가서 사진 찍고 업로드하거나 또 뭐 검색하는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. 반간첩법 이야기 좀 다뤄봤고요. 자, 최근 중국 내에서 보이스피싱보다 한 단계 진화된 AI 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요. 어느 정도예요? 예. 혹시 우리 앵커님 사진이나 이런 거 내보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왜요? 제 사진이 활용될 수 있어요? 사진이나 뭐 이런 게 쓰면은 뭐 고개 끄덕이는 거라든지 뭐 고개 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게 재가공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입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로부터 영상 통화를 했답니다. 영상 통화. 예. 영상 통화를 해서 친구라고 해서 뭐 부탁도 들어주고 이걸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니한테 보내줄 테니까 네가 대신 좀 전달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게 가짜였습니다. 보이스피싱이었군요.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인데 이제는 영상 피싱이죠. 일종의. 예.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목소리 들어가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.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영상까지 보고 친구과 확인까지 다 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겨서 대단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니 중국 AI 기술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사진 한 장으로도 그렇게 영상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. 중국 당국의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중국 당국은 무조건 이게 조심해라 이것밖에 없는데 특히 무슨 그런 것들이 오면은 확인을 한번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번 더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도 중국 내에 이런 사이트들이 또 많으니까 그래도 다운받을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. 영상 피싱도 조심해야겠습니다. 중국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장창관 통신원 고맙습니다. 예.